어서와. 쿠키함24 이빛깔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원목 축양장은 현재 생목 상태인데요. 제가 직접 오일 마감 해보려고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영상 보러 가실게요. 고고! 물생활 하시는 많은 집사님들이 원목 축양장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원목이라는 재료 자체는 물에 취약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원목은 그냥 생목 상태로 사용하기보다는 마감 작업을 거치는데요. 마감에는 오일 마감도 있고 우레탄 마감도 있고 바니쉬, UV 레진, 페인트 같은 여러가지 마감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오일 마감을 선택하였고, 오일 마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집 안에서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마감법들은 전문적인 환경이 갖춰진 곳에서나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바깥에서 작업을 보통 해야 되고 하는데 전 수조를 옮길 수가 없었거든요. 오일 마감은 원목 가구 마감법 중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마감법으로 아무 오일이나 쓰면 되는 건 아니고 드라잉 오일이라고 해서 목재 표면에 발랐을 때 완전히 건조가 될 수 있는 린시드유, 월롯 오일, 포도씨유 등 천연 오일이 있고 논 드라잉 오일이라고 해서 마르지 않는 오일도 있는데요.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식용유 같은 천연 오일은 가구 마감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수 천연 오일을 선택하진 않았고 루미오 모노코트라고 하는 가구 마감용 오일로 판매되고 있는 기성품 제품을 구입하였는데요. 순수 천연 오일보다 방수력이 뛰어나고 건조가 빠르며 셀룰로스 분자 결합 기술로 단 한 번의 칠로 끝낼 수 있는 오일이라고 합니다. 오일계의 에르메스라고도 부르던데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루비오 모노코트도 천연 오일을 주 성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구용 천연 오일은 자연 발화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마감 때 사용하셨던 천이나 스펀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물에 적신 뒤 폐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제 원목 축양장을 자세히 보시면 마감이 되지 않은 생목 상태인 걸 볼 수 있는데요. 표면도 보면 까슬까슬 좀 거칩니다. 이 거친 표면을 샌드페이퍼를 이용해서 샌딩해 줄 거예요. 이 샌드페이퍼는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220방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이 방수에 따라서 가구의 표면을 어느 정도 부드럽게 할 건지 정할 수 있고 방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부드러운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샌드페이퍼는 보시면 320방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220방 작업을 먼저 한 후 320방 작업까지 진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샌딩 작업을 실내에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바닥에 나무 가루가 정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먼저 커버링 테이프 작업을 한 뒤 샌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커버링 테이프 작업을 마쳤고 아까 보여드린 220방짜리 사포를 이용해서 샌딩하도록 할게요. 표면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일어나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걸 페이퍼를 이용해서 좀 곱게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포질을 하실 때는 나무결 방향을 보고 미셔야 하고 저는 영상을 찍는다고 급하게 샌딩 페이퍼만 이용해서 사포질을 했는데 기성품들 이렇게 보시면 핸들 달린 사포기도 있고 아니면 원목 짜투리 같은 거 이렇게 페이퍼를 감싸서 이렇게 손잡이 형태로 만들어서 하시면 훨씬 더 손에 무리를 덜 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을 하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사포질을 했을 때는 집에 작은 네모난 통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사포를 감싼 다음에 사포질을 했더니 훨씬 더 손에 무리도 안 가고 쉽게 사포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포질을 끝냈고요. 기계로 민 것처럼 반딱반딱하게는 못했지만 처음이랑 비교하면 표면이 굉장히 고와진 게 느껴집니다. 문 손잡이 아래 부분에 동그란 문양이 보이는데 저기는 아무리 밀어도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포기하고 다음 작업을 하기 전에 봤더니 저 나무 가루들 보이시나요? 저부터 치우고 오일 작업하겠습니다. 바닥을 다 정리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요. 물 위에 목재 가루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다시 치우고 환수할 생각하니 또 한숨부터 나왔지만 일단 요것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치워놓고 오일 작업 하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루비오 모노코트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써보는 제품이라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았는데요. 구성품은 본체와 경화 촉진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본체에 촉진제를 섞어서 쓰는 형태입니다. 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캔 뚜껑을 따는 렌치를 사은품으로 같이 넣어 주셨더라고요. 이걸 이용해서 본체 뚜껑을 여시면 됩니다. 전 살살살 돌려가면서 조심히 열었어요. 잘못 팍 열다가 뚜껑이 떨어져 버리면 이제 오일들이 또 사방팔방 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노코트가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냥 퓨어 색상으로 주문을 했고 오일색은 이렇게 누리끼리 하더라고요. 촉진제도 한번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이리저리 막 뜯어봤는데 알고 봤더니 저 흰 색깔 손잡이 부분을 이용해서 위로 당긴 다음에 돌려서 여는 형태더라고요.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고군분투 했어요. 저게 돌리니까 열리죠. 돌리고 나니까 안에 또 이렇게 마개가 있어서 손으로 탁 제껴서 여시면 됩니다. 열다가 실수로 흘릴까봐 조심조심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열었습니다. 뚜껑도 열었고 장갑도 꼈습니다. 설명서를 읽어보았더니 오일을 사용하기 전에 잘 저어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휘휘 저어주었습니다. 퓨어 색상이라 그런지 젓는다고 뭐 따로 색이 변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도 설명서에서 잘 저어주라고 했으니 잘 저어주었고요. 이 오일을 저 트레이에 먼저 부어볼게요. 저 처음 써보는 거라 먼저 소량만 한번 섞어봤거든요. 어떤 느낌인지만 보고 싶어서. 그런데 오일과 경화 촉진제 양을 10대 3 정도로 섞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계량을 해서 쓰면 좋겠지만 전 그냥 눈대중으로 경화제까지 부었습니다.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오일과 경화 촉진제를 휘휘 섞었습니다. 냄새는 뭐 특별히 역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산화된 식용유 냄새 비슷했고요. 바니쉬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는 훨씬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일을 바를 때 스펀지 붓을 이용하였는데요. 스펀지 붓이 굳이 없으시면 집에 안 쓰는 천이나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오일을 바르셔도 됩니다. 한 손으로 촬영을 하고 한 손으로 바르려니까 조금 정신이 없긴 했는데요. 그래도 쓱쓱쓱 바르니까 페인트 칠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고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더라고요. 샌딩을 열심히 해놔서 그런지 오일도 쫙쫙 잘 먹고
천연 오일이라 냄새도 역하지 않아서 작업하는데 힘듦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촬영이랑 같이 하려니까 조금 힘들어서 카메라를 끄고 본격적으로 오일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 정도 칠한 것 같은데요. 팔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색상도 내추럴한 게 너무 마음에 들고 쿠키아미들은 신이 났습니다. 다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섞었던 오일을 거의 다 써서 다시 오일을 섞은 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일 작업을 마쳤습니다. 오일을 다 바른 후 조금 말린 후에 마른 헝겊을 이용해서 다 닦아둔 상태이고요. 찐득거리거나 그런 거 하나 없고 맨들맨들합니다. 수조에 물이 튈 염려가 많은 원목 축양장에 이렇게 오일 코팅을 해두니 안심이 됩니다. 처음부터 마감 작업이 된 축양장을 썼으면 좋았겠지만 저처럼 생목 상태의 원목 축양장을 쓰고 계시는 집사님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집에서 셀프로 오일 마감하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집사님들 즐거운 물생활 하세요. 뿅!